안녕하세요.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곳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깊은 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다락방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속 다락방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속 다락방에 따뜻한 별빛 아름다운 음악이 찾아가고 싶네요. 어느덧 창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제법 포근해졌습니다. 언 땅을 녹이며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당신의 마음속 다락방에도 다정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네요.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던 먼지 묻은 추억들, 그리고 채 피우지 못한 작은 희망들을 오늘 밤 불어오는 이 부드러운 바람과 음악에 가만히 실어 보내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길고 고단하셨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며 억지로 웃음 지어야 했던 순간들,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남몰래 한숨 쉬었던 시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묵묵히 오늘 하루의 무게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대단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도 내일을 향한 걱정도 모두 문 밖에 잠시 내려놓으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굳어있던 몸을 풀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편안한 숨을 깊게 내쉬어 보세요. 하루를 무사히 마친 당신에게 다정한 토닥임을 보냅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별빛의 위로를 받아 그 어떤 시간보다 평안하고 포근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화도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과 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을 받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당신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줄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 5화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곳 깊은 밤 그대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굳게 닫힌 다락방 문을 열어줄래요. 따뜻한 별빛과 노래를 전하고 싶어. 창틈으로 스며든 포근한 공기, 언 땅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먼지 묻은 추억들, 피우지 못한 희망도 오늘 밤이 바람에 가만히 실어보네요. 오늘 하루도 참 길고 고단했죠. 억지 웃음 뒤에 감춰둔 남몰래 쉰 한숨들, 누구의 칭찬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무게를 견뎌낸 당신은 충분히 대단하니까. 무거운 책임도 내일의 짐들도 지금은 문 밖에 잠시 내려놓아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깊은 숨을 쉬어요. 하루를 무사히 마친 당신의 어깨에 다정한 토닥임을 보냅니다. 별빛의 위로가 내려앉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평안하고 포근하기를. 잘 자요 오늘 밤 별빛 스며든 다락방에서.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 박광수,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 그럴 땐 너무 애써 밝아지려 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야 별이 보이듯 내 안의 슬픔이 깊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곁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니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떠신가요? 밤이 깊어야 별이 보이듯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짙은 외로움도 결국은 내 안에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슬픔이 깊어질 때 비로소 내 곁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된다는 구절이 조용히 가슴을 울리네요.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은 어쩌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빈 곳에 따스한 별빛이 조금은 차오르는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밤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오늘도 참 애썼다, 괜찮다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으면 해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이 시와 어울리는 차분한 피아노 선율을 배경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시를 듣고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저에게 살짝 들려주시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길,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불빛 하나, 이름 없는 별들이 가만히 내려앉은 곳, 세상을 지탱하는 당신의 눈부신 자리. 화려한 조명 아래 서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칠고 굽은 길, 난 몰래 흘린 땀방울과 그 따뜻한 손길이 얼어붙은 이 거리를 서서히 녹이고 있죠. 당신은 세상에 숨겨진 빛과 소금, 짙은 어둠을 밝히고 아픈 상처를 낫게 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그 사랑이 세상을 숨쉬게 하네요. 참 고마워요, 나의 작은 영웅들. 스스로 녹아내려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신을 태워가며 온기를 나누는 사람, 때로는 지치고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그 뒷모습. 오늘 하루 그대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웠다면 이제는 내 노래에 잠시 기대어 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구하는 그대에게 오늘 밤 가장 눈부신 위로를 덮어드릴게요. 기억할게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작은 영웅들, 별빛 스며든 다락방에서 당신을 위한 노래가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오늘은 영화 가시나무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주말의 명화 시간에 방영이 됐었는데 영화에 대한 충격과 감동은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네요. 평생에 단 한 번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가시나무를 찾아 헤매다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몸바쳐 노래하고 죽어간다는 그 슬픈 전설을 아시나요? 영화는 일생에 단 한 번 노래를 부르는 새의 전설로 시작됩니다. 이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나무를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그 나무를 찾으면 날카로운 가시에 가슴을 찔리면서도 고통을 초월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갑니다. 이는 주인공들의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사랑을 상징하는 핵심 모티브입니다. 영화 가시나무새는
콜린 맥컬로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대서사시로 신을 향한 사명과 한 여인을 향한 치명적인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신부의 일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무대인 호주의 거대한 양 목장 드로게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운명적인 공간입니다. 목장의 주인인 노부인 메리카스는 젊고 유능한 랄프 신부를 남자로 사랑하며 집착하죠. 하지만 랄프의 시선이 어린 매기에게 향하는 것을 시기한 그녀는 죽기 전 잔인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랄프에게 엄청난 교회의 권력을 줄 수 있는 유산을 제안함으로써 그가 신과 야망을 위해 매기를 버리게 만드는 비극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랄프가 로마로 떠난 후 매기는 그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 속에서 청춘을 보냅니다. 그녀는 랄프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야비하고 돈만 아는 남자 루크와 결혼하여 드로게다를 떠납니다. 하지만 사탕수수 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매기의 삶은 가시나무에 찔린 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갑니다. 결국 그녀는 랄프를 향한 지독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를 대면하게 됩니다.
추기경이 되어 돌아온 랄프와 성숙한 여인이 된 매기는 외딴 휴양지 퀸즐랜드의 섬에서 재회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사제복이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던진 랄프는 신부가 아닌 인간으로서 매기를 안습니다. 이는 랄프에게는 신을 배반한 가장 큰 죄악이었고 매기에게는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단 한 번의 노래였습니다. 이 하룻밤의 사랑으로 매기는 아들 데인을 잉태하며 랄프가 가지지 못한 인간적인 결실을 홀로 간직하게 됩니다. 매기는 랄프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인 데인을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데인은 아버지를 닮아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랄프는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른 채 데인을 아끼며 로마로 데려가 신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시나무새의 전설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데인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두 여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랄프는 가장 촉망받던 젊은 사제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 매기는 통곡하는 랄프에게 잔인하고도 슬픈 진실을 터뜨립니다. 데인은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랄프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며 오열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데인에게서 느꼈던 기이한 동질감이 사실은 혈육의 이끌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며 괴로워하죠. 그는 평생 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으나 신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아들을 제 손으로 사제의 길로 이끌고 결국 먼저 떠나보낸 잔인한 운명에 절규합니다. 랄프는 회한에 젖어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묻습니다. 매기는 당신이 신에게서 훔쳐온 단 하나의 보물이었기에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를 비로소 마주봅니다. 랄프는 죽기 직전 신의 뒤로 숨었던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매기의 용서를 구하며 그녀의 품 안에서 평곤을 찾습니다. 가시나무새가 가시에 찔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끝마친 것처럼 그의 마지막 숨은 고통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주말에 명화에서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네요. 영화가 방영된 다음 날 신문 한쪽 구석에 천주교에서 발표한 기사가 하나 실렸더군요. 천주교인들은 이 영화를 보지 말라는 지금 생각해보니 재밌네요. 이미 방영이 됐는데 말이죠.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저만의 감정이 너무 많은데 침묵하겠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화인 거니까요. 그래도 짧은 소견을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게 존재할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 오늘의 선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 곡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미국에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매우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잔인한 노예 무역에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5월 그가 탄 배가 대서양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평소 신을 믿지 않던 그는 생애 처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폭풍우가 잦아들고 살아남은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지난 삶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72년 과거의 자신처럼 눈멀었던 나를 다시 보게 하고 길 잃은 나를 찾아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멜로디에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1830년대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던 체로키 인디언들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수천 명의 인디언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눈물의 길 트레일 오브 티어스를 걷는 동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체로키어로 된 이 찬송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반성과 인디언들의 슬픔이 담긴 곡이라 그런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grace my fears relieve. How precious
새벽 감성이 깊어지는 이 시간, 오래된 다락방 구석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봅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 책은 단순한 명언집이 아니라 시인이 직접 겪은 배신, 이혼, 실패의 아픈 경험들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위로의 말들을 엮은 산문집입니다.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늘 고통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비가 오지 않고 매일 맑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그 땅은 결국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맙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난이야말로 내 영혼을 푸르게 가꾸어주는 필수적인 양분이라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시인은 가슴속에 박힌 깊은 상처를 억지로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을 통해 더 알찬 인생을 꾸려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삶의 비극을 수용할 때 비로소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에게 시인은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잠시 뒤처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서서히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과거의 얽매임이나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인 오늘을 열심히 살라고 조언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며 우리가 열렬히 끌어안아야 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정호승 시인은 말했습니다.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린다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늘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다락방이 메마른 사막이 되지 않도록 적셔주는 고마운 단비였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흘린 눈물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시간이네요. 이 시인의 문장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라디오를 들을 분들의 가슴에 포근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서로의 고단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눈을 맞추는 그 소박한 온기가 진짜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미움도 걱정도 별빛 아래선 투명해지죠.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듯 우리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쉬어가요. 여기는 사랑과 평화가 스며드는 작은 다락방. 여기는 사랑과 평화가 스며드는 작은 다락방.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겠지만 기호 당신의 뒷모습을 지켜주는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네는 다정한 응원을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의 밤은 평화로워지니까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당신의 꿈속에 사랑만 가득하기를. 평화로운 이 밤 별빛과 함께 잠드세요. 사화에서 소설 한 편 쓰는 게 제 꿈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네요. 많이 부족하고 투박하지만 성원과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회 연재를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매미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는 여름날의 시골 학교 운동장. 여름의 끝자락 우리들의 세상은 이 좁은 마을이 전부였다. 축구공 하나를 두고 거칠게 몸싸움하는 진우와 강석, 그 뒤편 나무 그늘에서 책을 보며 이들을 응원하는 남은, 강석. 남은아, 진우야, 나 이제 일하러 가야 해. 먼저 간다. 진우와 남은, 그래, 서가 수고해. 남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우리도 갈까? 진우, 그러자. 근데 서기가 폰을 놓고 갔네. 빨리 갖다 주자. 남은과 진우는 강석이 향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낯선 손님, 은수의 등장.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먼지를 일으키며 버스가 떠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은수가 내린다. 은수, 혼잣말하며 휴대전화를 본다. 할머니 댁이 이 개울만 건너면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비바람에 순식간에 불어난 개, 울물, 징검다리 위를 조심스레 건너던 은수가 미끄러운 이끼에 발을 헛디딘다. 은수, 앗! 풍덩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지는 모습. 은수가 허우적거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시점. 흐릿한 시야 사이로 누군가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실루엣이 보인다. 은수의 손을 꽉 잡는 투박하고 단단한 손. 은수의 눈이 서서히 감긴다. 깨어난 은수와 새 소년비가 그친 뒤 마을 정자 평상 위. 은수가 쓰러져 있다. 진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수를 흔들어 깨운다. 남은. 정신 차리세요. 진우야. 빨리 구급대 불러. 남은이는 재빠르게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체육 시간에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진우. 알았어. 119 구조대에 전화를 건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조대가 도착하고 아랫마을 아저씨들이 정신을 잃은 강석을 업고 바위 틈을 비집고 올라오고 있다. 남은, 석이야, 어떻게 된 거야? 진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 1. 글쎄, 석이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잖니? 물에 빠진 것 같아. 아저씨, 2. 석이가 수영은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데 말이야. 강석의 손에는 은수를 구할 때 낚아챈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창밖에 매미 소리가 한층 더 짙어졌다.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기대 앉아 있는 강석. 얼굴과 팔 곳곳에 긁힌 상처와 멍 자국이 선명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교복 차림의 진우와 남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어온다. 진우, 장난스럽게. 야, 천하의 강석이 링거 신세라니 폼 안 난다? 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자를 끌어오며 몸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래? 강석 멋쩍게 웃으며 별거 아냐. 물 좀 먹고 바위에 부딪혀서 타박상 좀 입은 거지 뭐. 퇴원은 언제냐고 묻는데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으라네. 진우 들고 온 피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침대에 걸터 앉는다. 진우,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들이 너 업고 나오는데 숨 안 쉬는 줄 알았다니까. 강석, 다행이야. 물살이 얼마나 세던지 죽는 줄 알았어. 남은, 그리고 거기에 기절해 있던 여학생이 있었어.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발견해서 신고했지. 진우, 이름이 이은수라던가 엄청 예쁘더라고. 남은, 우리 동네 최고 부잣집 손녀래. 맞아. 벌써 동네 소문이 쫙 났더라고. 강석, 그 애는 어떻게 됐대? 진우, 치료가 잘 돼서 아빠가 서울로 데리고 갔대. 강석, 진우, 남은은 병실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떤다. 짧았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식 소녀를 구한 남은이와 진우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다. 교장 선생님, 여러분, 방학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대견합니다. 오늘 소식이 2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김남은, 박진우 학생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와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용기 있는 실천이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길 바라며 2 학생은 앞으로 나오세요.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을의 댐 건설로 인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조만간 우리 학교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모습이 변하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웅성이기 시작했고 저마다의 진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의 전개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은 정했는데 아직 밝히지는 않고요. 차차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 소설 2회 연재를 약속드리며 깊어가는 밤. 시 한 구절에 머물다 가신 당신 덕분에 이 다락방의 공기도 한결 따스해졌습니다. 창밖의 별들도 이제는 고요히 자리를 잡고 당신의 단잠을 지켜줄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오늘 밤만큼은 무거운 고민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창가 너머로 잠시 밀어두세요. 당신의 밤은 온전히 평온하고 다정해야 하니까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엔 자신만의 작은 다락방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날엔 언제든 마음속 다락방 문을 열고 저와 같이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별빛은 변함없이 소중한 당신을 비추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만 불을 끄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별빛 스며든 다락방의 자연이 그린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한 미소가 당신을 찾아가기를.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예쁜 꿈 꾸시고요. 내일 밤에도 이 시간에